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네, 깊은 생각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에 이 공개 방송 같아요. 그러게요. 그 방청객도 계시네요. 보이지 않는 방청객 분도 계시고, 미인이 한 분 또 앉아 계시고. 미인이시네요.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그럼요. 결혼을 하셨나 모르겠네. 결혼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그죠? 네. 어떻게 팬이신가요? 어떻게 서로 팬이라서. 카메라 한번 확 돌려버리겠어요. 오늘 또 PD도 오늘 동 PD님이 아니라 일 PD님이 오늘 또 이렇게 저희 또 카메라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진짜 시험 대비 기간엔 선생님들 뵙기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끝나셨죠? 끝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그럼 언제 끝납니까 시험 대비는? 네. 작년하고 뭐 또 시험 대비가 기간이 이번에 좀 길어요? 어떻게 됐어요? 학교마다 한 주 빠른 학교가 있었고 한 주 더 느린 학교가 있는데 네. 이번엔 한 3주 정도 걸쳐서 시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주제가 그 고1 학생들, 고1, 2라든지 고1 학생들 이제 고3은 살짝 좀 배제를 할게요. 네네. 아무래도 고3은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이 좀 중요하니까. 고1 같은 경우 지금 1학기 첫 중학교에서 처음 올라가고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많이 당황했을 텐데, 아이들. 중학교에서는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 안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 많이 놀래신 학생, 학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맞아요. 현장에서 안정혁 원장이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학교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네, 근데 점수가 본인 생각보다 매우 저조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점수를 보니 저는 괜찮게 친 거예요. 이 정도 시험에서 이 점수가 나오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기말까지 이 점수 그대로 가면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까지 나오겠다 싶은 정도인데 애가 전화로 울고 아이고. 예. 그런 경우도 지금 있고 일단 처음 고등학생이 돼서 친 시험에 본인이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서 지금 많이 당황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성적표가 나오고 등수를 보고 나면 퍼센트를 보고 나면 자기가 못 친 게 아니구나 알 텐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점수 받았다고 지금 당장 먼저 슬퍼하진 않아도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GSM 뭐 예전에 뭐 그런 아이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수학 좀 하는데 A다. 나 A야. 나 90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이랬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을 쳐보니까 일단 친구들이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하던 대로 하니까 안 되는데 라는 걸 느끼다가 시험을 쳐보니까 뭐 한 60점 나오는 거지. 그러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점수인데 평균이 60이 안 돼. 학교 전체 평균이 60이 안 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중상위권 이런 경우가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점수 자체만이 아니라 충분히 시험의 난이도도 고려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그리고 나서의 성적과 순위표를 봐야죠. 결국.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신 결정짓는 게 중간고사 갖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기말까지는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학기에 수학 내신이 등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뭐 중간고사에 조금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기말에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 원장님들 이런 상황에서 중간고사가 지금 끝날 이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꿀팁을 줄 수 있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이렇게 치러봤으니까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를 해라. 먼저 뭐 우리 희태 쌤부터 아니면
제가 먼저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 틀렸던 거 다시 보는 걸 너무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친구들 쳤던 시험지나 중간고사 때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럼 오래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빨리 또 기말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특히나 사실 중간고사를 못 보면 여기에 있는 함수의 개념이나 뭐 곱셈이나 혹은 뭐 허수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뒤에 있는 도형도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기본적인 반드시 필수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은 잡아줘야 돼요. 그게 안 잡혀 있으면 선생님 저 중간고사 때 못 쳤는데 기말고사 때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잘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중간고사 거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이 너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먼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먼저 중간고사 때 틀렸던 부분 부족한 거를 먼저 짧게라도 보고 그리고 일단 기말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원장님은요? 네. 일단 이번 중간고사 처음 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당황스러웠던 문제 중 하나는 서술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뭐 학원에서 연습할 때랑 별개로 학교에서 치는 시험지가 더 아마 쉬웠을 텐데 대부분 학생들은 근데 시험장에서 이 체감 난이도는 다르죠. 긴장감이라는. 평소에는 그 학원에서 보통 학생들이 써서 와서 첨삭해줄 때, 야 이렇게 쓰면은 너무 대충 쓴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매우 상세히 있어요. 지나칠 정도로. 그렇다 보니 반대로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처음 고1 시험 때는 대부분 학생들은 시간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서술형 하나를 못 썼다라거나 이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왔어요라고 하는데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서술형은 어차피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또 그 와중에 서술형의 출제의 가장 기본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가 원칙이라서 객관식 문항의 마지막에 어려울 문제보다 서술형이 무조건 쉽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칠 때 중학교 때 시험 치던 버릇대로 처음부터 차례대로 풀면서 객관식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거를 풀다가 시간을 놓쳐요. 자기 시간 분배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서 기말 때 전략은 배점도 높고 부분 점수까지 있는 서술형을 빠르게 처리하고 객관식을 해결해야 된다가 아마 이번 기말 때 지금 점수가 이제 완벽하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런 형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조금 시험 전략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네요. 이제 중간고사의 점수가 조금 자기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기말에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의 배점이 높으니까 서술형을 좀 공략하는 어떤 부분. 그러나 서술형이 보기보다 객관식보다 쉬울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예전에 그 수리논술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수리논술이 의외로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 중간고사에서 봤던 단원이 있을 것이고 기말에 보는 또 단원인데 첫 번째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근데 수학은 학교별로도 혹시 뭐 진도가 많이 틀리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틀리죠. 학교별로 나간 진도 상황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뭐 기말 뒷부분을 안 보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2학기 때 해야 되는 게 한 단원 정도 뭐 먼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학교마다 그러한 디테일한 단원은 좀 다른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중간 기말고사나 2학기에 남아있는 특히 이제 기말고사 범위 부분에서 좀 이 단원이 좀 까다롭다. 이런 단원에서는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단원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꿀팁을 준다면 이런 단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이제 기말 때 치게 될 단원들은 사실 이제 다 까다로운 단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부 다 까다로운 단원만 남아서 진짜 골치가 아픈 거죠. 사실 저희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얘들아 기말 때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었는데 다시 생각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하지만 위기는 기회죠. 그렇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어려운 단원이라 상대적으로
문제들 자체의 난이도는 유형별로 너무 정형화된 유형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단원에서 쏙쏙 내려가는 점수가 내려가는 이제 학생들이 많죠. 그런 학생들을 비해서 본인이 점수가 안 내려가게 되면 내가 등급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거든요. 수학 시험 문제지가 뭐 객관식 어려운 문제라 봤자 뭐 6점 정도 되고, 근데 서술형 어려운 문제가 높으면 10점, 12점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한두 문제 차이에서 10점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분 점수도 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은 백지로 내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써야 돼요. 자기 이름이라도 쓰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 뭔가는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뭔가는 써야 된다. 그렇죠. 이 백지로 내면 그냥 10몇 점이 그냥 날아간다. 네, 풀 수 있는 데까진 풀고 나와야 네, 된다.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 조금 점수가 부족한 점수는 기말에 어떻게 역전을 시키냐, 그 부분은 서술형에 있다. 서술형을 좀 더 신경 써서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서술형이 배점이 크니까 서술형을 좀 공략하는 전략을 입도 서술형만 맞췄는데 객관식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술형을 하나 틀린 학생이 있고 객관식을 하나 틀린 학생이 있는데 서술형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을 아예 못 쓰고 나온 거죠. 아이고. 10점이 날라갔어요. 어이고. 근데 객관식을 2개를 못 풀었는데 근데 하나 찍어서 맞추고 하나는 아예 틀렸지만 점수 자체는 높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간고사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또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그 수학 전문가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꿀팁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기말고사는 한 7월 정도로 내가 6월 말에서 7월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 무언가 평가가 또 한 번 있는 것 같거든요. 6월 달 모의고사 그렇죠? 있죠. 그런 게 진행되는데 자, 다음 시간은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기말을 치기 전에 중간에 전국 단위의 나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또 기말고사 이런 좋은 꿀팁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하나 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